자, 44번인데요.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이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프린트 양이 많지만 수열 쪽 문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수열 문제는 제가 추가로 갖고 와서 심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문제죠?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재작년 문제 12번입니다. 12번이면 약간 준킬러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제예요. 괜찮니? 자, 갑니다. 그 또 확인해봐. 45, 46, 47 봐봐. 요 조금 쉬움으로 나와있죠. 3점짜리 기출문제죠. 맞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오늘 숙제라고요. 안 푼 것도 풀어오는 게. 뭔지 알겠죠?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푸는 게 숙제입니다. 자, 봅니다. 두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BN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이 나왔죠. A란 집합은 A1부터 A5까지고 B란 집합은 B1부터 B5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에 대하여 A20항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이 문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 항이 주어졌지, 두 번째 항이 -4인데, 우리 보통 공차를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A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항이 -4니까 -4 빼기 D 이렇게 하면 어때? 첫 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세 번째 항은 -4 더하기 D가 되고 네 번째 항은 -4 더하기 몇 D? 2D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4 더하기 3D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합 A의 원소를 D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정우야, 카메라 켰니? 잘 나와? 키 커 보여? 그러진 않아? 저 극복이 안 된 영역이군요. 저도 압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게 바스트밖에 안 나오는데 키 작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자, 갑시다. 이해돼요? 그럼 집합 B로 구성합시다. 집합 B는 뭘 의미하는 거죠?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B1을 구하라는 소리는 A1과 A2를 더해주세요예요. 그 둘을 더해주게 되면 -8 빼기 D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두 개 더해서 B1이 만들어집니다. 그치? 맞아? 오케이. B2는 A2에서 A3을 더해.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두 개 더한 게 B1. 그치? 요거 두 개 더한 게 B2. 맞아요? 얼마입니까? 더해주면 -8 더하기 D가 되고요. 자, B3는 요거 두 개 더 B3가 되죠. -8 플러스 3D가 되고 B4는 어떻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B4입니다. -8 플러스 5D가 됩니다. 그럼 B5 규칙 발견하세요. 봐봐. 나 한다. 이게 얼마 더했어? 2D 더했지? 여기도 얼마 더했어? 2D 더했죠? 여기도 얼마 더했습니까? 2D 더했기 때문에 추론 B5도 얼마를 더해주면 2D를 더해주면 B5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B5 얼마입니까? -8 플러스 7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은 게 집합 A고요. 여기 모아놓은 결과가 집합 B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부터 쓰려는 친구들. 그러면 조금 얘처럼 깔끔하게 전개가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식을 무조건 적용한다. 이건 조금 부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열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일일이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식을 막 대놓고 직접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알았죠? 이해돼? 우선 뭐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어떤
나열이 조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 그런데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해야 된대. 응? 이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얘네 둘이 같은 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같은 값이 3개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래요? A1과 B1은 같을 수가 있습니까? B가 0이 아니라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니다라 그랬기 때문에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A1과 B1은 같을 수가 없어. 왜? 마디 지어주면 마사 마팔인데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 문제는 그럼 케이스로 구분을 할 때 A1과 B2가 같은 경우 하나, 저쪽 A1과 B3 같은 경우 하나, 이런 식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씩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가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A1과 B2가 같은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같은 경우라면 이때 D는 얼마가 나와요? D는 2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이때 집합 A를 구성합시다. 집합 A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0 2 이렇게 되는 게 집합 A가 돼요. 그렇죠? 집합 B는 D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얼마? 4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공통된 거 체크합시다. 있습니까?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잘 보세요. 공차가 2배로 바뀌었지. 얘는 공차가 D였는데 얘는 공차가 2D로 바뀌었지. 그럼 잘 봐. 이런 규칙을 발견해. 얘가 퐁당 같을 때는 촉촉촉 같은 거죠. 그 어느 순간 이게 점점점 벗어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두 번째 케이스도 가볼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가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얘랑 같은 경우 가볼게요. 알겠죠? A1이 B3와 같은 경우 A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되고요. B3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됩니다. 지금 D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D가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때 마찬가지로 집합 A를 구성을 합니다. D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공차 1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B는 1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습니다. 어때? 퐁당 같을 수밖에 없죠. 3개니까. 얘가 어때? 촉촉촉 같죠? 잘 봐. 촉촉촉 같은 게 여기다가 한 칸 밀려났지. 그 다음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문제 끝날 거야, 사실상. 어떤 규칙인지 알았어? 지금 너희들은 뭐 한 거냐면 대입을 통해서 적당한 추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추론이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촉은 있죠. 이미 만약에 이제 A1이 B4랑 같은 경우라면, 물론 얘들아 니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뭐 얘랑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얘랑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찝찝하면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봐봐. 여기서 여기였다가 여기였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가 벗어나니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해되죠? 우선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근접한 답에 해당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두 가지 잠깐 냅둘게. 알았죠? 세 번째 케이스 가봅시다. 12번 정도면 요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고3 애들 중에서는 이제 12번까지 왔어요. 남은 7, 8, 9, 10, 11 5개월 동안 뭐 할 거냐면 13번, 14번 푸는 훈련을 두 문제 맞추려고 지금부터 4개월 공부하는 거거든요. 고3이 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맞췄어. 주간식은 수능이야, 수능. 16번부터 22번까지거든. 16번부터 19번까지 맞췄어. 오케이? 지금부터는 13번, 14번, 20번 요 3개 맞추는 거야. 요 3개 맞추면 1등급이 나와.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어차피 2개만 틀리면 안정대 2등급, 총 5개 틀리면 80점 정도 나오면 안정대 2등급이 나오거든. 이해되죠? 지금 이제 그 싸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2-3개 맞추려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야, 고3 애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고3 모의고사에서 한 70점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2-3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80점대 초반으로 올라가죠. 미적분은 1등급이 가능한 점수예요. 이해되죠? 되게 무서운 싸움 아닙니까? 모든 재수생 포함해서 지금부터 4개월 동안 2-3개 문제 맞추려고 혈안이 됩니다. 근데 이제 12번 정도는 우리가 아직 고3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시간 투자해서 풀면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필기 가능하죠? 여기서 이것만 체크해봐. 공차가 2가 나오고 공차가 1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20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봐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하고 공차가 2니까 그쵸? 20번째 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20번째 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맞아요? 한번 구해는 볼까요? 여기서 마무리는 합시다. 니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2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마육이니까 이거 이용해도 괜찮은 거지? 첫 번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19 곱하기 공차가 되는 거지 얘들아. 얼마야 그러면? 38, 32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플러스 자 19 곱하기 공차 1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14가 나오죠. 이거 두 개 더 얼마입니까? 46이 나오죠. 젠장.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더 커질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내신에서는 풀이 멈춰도 괜찮은 거지 사실상. 맞잖아.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케이스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지만 몇 개 더 해볼게요. 혹시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1과 B 얼마가 똑같다. B4가 똑같은 경우 가볼게요. A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고 B4는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지죠. 이렇게 되면 공차 D가 얼마가 나옵니까? 공차 D가 6분의 2 6분의 4인가요? 6분의 4니까 공차가 3분의 2가 나옵니까? 이렇게? 맞아요. 벌써부터 풀기 싫어지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 A는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마. 괜찮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성이야. 잘했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나오나요? 한번 가봅시다. 검증해야죠. 추측을 했으면 항상 수학에서 추론이라는 거 했으면 그 추론이 맞는지 정당화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이미 답은 나왔어.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2 곱했으니까 2.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10. 마이너스 8 더하기 3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3개 나올까요? 분명 같으려면 이렇게랑 해서 촉촉촉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나옵니까?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14인가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얼마니? 10이 되는 거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니? 얘가 얼마 나와? 3분의 마14가 나오죠. 드디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나와? 10 나오죠. 어때요? 얘는 왕왕. 촉촉. 하나 없네? 이해돼요? 정답과 끝. 될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찝찝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랑 같은 경우. 해보시면서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내신에선 이렇게 끝내도 괜찮죠. 그쵸? 근데 보통 내신에서는요, 제 생각인데 내신에서는 변형시킬 거기 때문에 케이스 3번째까지 나오게끔 나옵니다. 사실상. 이해되죠? 원본 문제는 2번째에서 끝났지만 내신에서는 더 해봐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규칙 알았어? 여기서 촉촉 없다. 이제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A는 공차가 D면 B는 공차가 2D지. 2배잖아. 얘가 2칸씩 갈 때 얘는 1칸씩만 가야 되는 거죠. 그 원리를 파악하면 케이스 3부터 될 수 없다는 것도 정당화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45, 46, 47 등등등 니네가 풀어라. 48, 49, 50, 51 등등등 풀어라. 이거 다 숙제고 일요일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52번 갑시다. 자, 칠판 지울 동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기본 공식과 개념을 같이 복습하셔야 돼요. 네. 고마워, 유민아. 자,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SN이라 그랬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실판 볼게. 니네 다짜고짜 공식부터 쓰지 말고 의미부터 읽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A1부터 AK번장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 A1부터 AK 플러스 2번째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지. 얘들 근데 그들을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가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쉬워지겠죠. 만약에 알았지? 변형하는 거야. 이런 꼴로 문제가 주어지면 조금 쉬운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니들 상식적으로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랑 합 중에 누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해석하기가? 일반항이 쉽죠. 자, 들어봐. 일반항은 함수적인 관점에서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공차가 기울기예요. 그쵸?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1차 함수가 쉬워, 2차 함수가 쉬워? 1차가 쉬운 거야.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면 얘는 조금 쉬운 문제가 되거든. 왜 쉽죠? 얘는 뭐예요? A1부터 여기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치?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들을 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지어지고 남는 게 뭐예요?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라는 식이 남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쉬운 건데, 그치? 우리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등차 수열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도 괜찮아. 틀린 건 아니야. 알았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평가원 교수들, 평가원 문제 맞죠? 평가원 교수들은 제 생각에는 이걸 더 원할 것 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수열의 본질은 나열이죠. 그 사람들은 교사용 지도서든 교과서든 명시가 되어 있죠. 수열을 할 때 나열해서 파악한다.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일반항이나 공식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쓰는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필요하겠지만 어려울수록 일반항은 나중에 필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런 사고가 더 중요한 거 알았지? 그래서 이걸 통해 결론 얻으면 되죠.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1은 이것 빼기 이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는 식을 여기서 도출한 다음에 푸는 게 조금 더 의도에 맞는 풀이 같다. 그치? 그 다음에 공식을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쓰는 거라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해볼게요. 만약에 AK라고 쓸까요? AK는 자, 첫 번째 항 플러스 K-1 곱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2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AK 플러스 2는 K에다가 K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K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고요. AK 플러스 1은, 그렇죠? AK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 플러스 2K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둘을요 더해주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더해주면 4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2A1 플러스 편의상 나중에 A1 대신 그냥 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몇 K? 4K 플러스 2가 되고요. 그게 얼마예요? 4.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한 게 나오니? A1 더하기 2 나누면 2K가 1이라는 식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나온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요거 둘 중에 하나 써야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어떻게든 식을 두 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 SK라는 등차 수열의 합은 자,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2분의 항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차를 이용한 공식이 있었지. 얘는 공차가 대놓고 얼마로 주어졌기 때문에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공차 공식을 쓰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갑니다. 2분의 항 개수 2A1 K-1 곱하기 공차 이 공식이 합리적인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얼마라 그랬냐 문제에서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어요. 약분 대입 2 다 지울 수 있는 이렇게 여기서 K 곱하기 가로 안에 A1 플러스 K-1은 마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요거 잠깐 정리하게 되면 A1이라는 거는 1마 2K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A1 자리에다 뭘 대입하시면 돼요? 1마 2K를 대입하시면 된다. 그치? 괜찮아?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K 곱하기 계산하기 1 지워져요? 마이너스 2K밖에 안 남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지워지네요. 그게 마 16이 됩니다. 그치? 따라서 K제곱은 얼마하게? K제곱은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나 뭐 틀렸니? K제곱이 얼마가 나오죠? 여기 틀렸죠? 여기 마이너스 2K가 아니라 마이너스 K네요. 지워지니까 K제곱은 16이 나옵니다. K는 항번호 자연수기 때문에 K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K가 4면
첫 번째 항 얼마게? 쏨쏨쏨 마이너스 7. 문제는 A, 2K를 구해달라. K가 4기 때문에 A, 2K는 A8을 의미하는 거죠. A8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곱하기? 7 곱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 이렇게 하시면 답은 얼마가 되니? 7인가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상상을 해봐. 쌤 봐봐. 상상을 해봐. 여기까지 필기했으면 어떤 상상을 해볼 거냐면 쌤은 여기서 요 식을 선택해서 요 식을 하나 도출해낸 거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그냥 아싸리 이거식과 이거식을 각각 구해서 연립해도 되고 상관은 전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그냥 연립하려고 상상을 해보세요. 유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SK 플러스 2는 얘가 뭐로 바뀌어요? K 플러스 2로 바뀌죠? 맞죠? 여기가 K로 바뀌죠? 지금 K와 A1이 곱해져 있죠? 물론 모르는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든 쥐어짜든 무조건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연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2개는 각각 2차식, 2차식이기 때문에 저 2개를 갖고 연립하는 건 생각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보다 합리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52번 풀어봤고요. 자, 칠판 지울 동안 53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갑니다. 제가 1, 2분만 드리는 거라서. 자,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크하세요. 공차가 정수다. 공차가 정수다. 오케이? 자, 등차 수열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A3 더하기 A5가 0이다를 딱 보는 순간, 등차 중앙이 떠올라요? 봐봐요. A3, A4, A5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 A4가 등차 중앙이죠. 그럼 결국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2배의 A4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캐치할 수 있군요. 네 번째 항은 0이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그럼 보세요. 절대값이 들어갔어. 이게 또 요즘에가 아니라 이제 니네 교육 과정에서 시그마와 절대값이 좀 들어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절대값이라는 거는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요 AK라는 것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혹은 0일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 쓰지 마시고 절대값의 기본은 뿔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공차가 정수라 그랬어. 이 정수라는 말 속에는 쟤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 생각해봐. 네 번째 항이 0이야. 맞아요? 그럼 공차가 양수라면
양양양양 0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공차가 양수면 영 양양양 되겠죠? 공차가 음수면 양양양양 0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도입은 첫 번째 케이스, 공차가 0보다 크다. 공차가 0인 거는 좀 안 돼요. 왜냐 공차가 0이면 다 0000, 네 번째가 0이니까 0000이니까 합은 3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공차가 양수라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구나. 두 번째 항도 음수가 되겠구나. 세 번째 항도 음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양수가 되겠구나. 여섯 번째 항은 양수가 되겠구나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네 번째 항이 0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 어려워요? 자, 함수적 관점 갈게요. 함수적 관점. 이게 공차가 양수인 건데 네 번째 항 0이기 때문에 여기 x가 4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항도 음수, 두 번째 항도 음수, 첫 번째 항도 음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양수, 여섯 번째 항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절대값 푸는 게 좀 저 시그마 푸는 게 원활해지는 게 봐봐. 니네 여기서 마이너스 A1 나오고 플러스 A1 지워지면 0 되겠지. 보여? 보여? 마이너스 A2 플러스 A2 지워지겠지. A3도 지워지겠지. A4 0이니까 버리면 되겠지. 근데 A5가 양수니까 AU, AU, 2AU 나오겠죠. 2AU 나오겠죠. 이해가 돼요? 지금 말한 거 글로 안 써도 괜찮아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A5, A6이니까 2A5 플러스 A6은 얼마가 된다? 30이 됩니다. 그러므로 A5 플러스 A6은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멋있게 풀 필요 전혀 없죠. 네 번째 항이 0이기 때문에 공차가 D라면 다섯 번째 항 뭐가 되는 거죠? D가 되고 여섯 번째 항은 2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5가 됩니다. 공차 D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5가 되겠네. 양수라고 가정했는데 양수가 나왔고 하필 또 정수인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때 A9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자, 질문합시다. 7분 봐. 여기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잘 들어. A9는 A1 더하기 8D죠. 맞아요. 얘랑 얘랑 더한 게 9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2로 시작한 몇 D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7D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필 A4를 알고 있죠. 내쉬는 시간과의 싸움. 그러면 A4 더하기 몇 D가 돼야 될까요? 몇 D? 5D가 돼야 4하고 5 더해서 9가 되는 거 맞죠? 이게 답이야. 이게 되니 얘들아? 니네 이런 과정 통해서 첫째 항 구하 공차 구한다. 시간 너무나 부족해. 알았어? 얼마야 그러면? A4가 0이잖아. 답은 25예요. 0 더하기 5D. 25.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 첫째 항 구할 필요 없다. 알겠냐? 시영이 알겠니? 오케이. 현정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로 답이 나왔어. 내신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그치? 근데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봐봐. 모든 A9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분명 공차가 음수일 때도 A9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 걸 대비하려면 우리는 어떤 그 결말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얘처럼. 열린 결말로 풀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우리는 A9를 구하라. 그러니까 답이야. 그치? 근데 혹시 응용된 문제를 적용하려면 공차가 음수인 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냐?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열린 결말을 갖고 와야지. 공차가 음수인 것도 해봅시다. 음수가 되면요, A1은 양수가 되고, A2 양수가 되고, A3 양수가 되고, A4는 0이고, A5는 음수가 되고, A6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인 것들 어차피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2배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얼마가 돼? 30이 된대요.
괜찮아요? 자, 이것도 잘 봐. 멋있게 푸는 건 아니야. 정확하게 푸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니네 이거 세 개 각각 하지 말고 세 개 등차 중앙 보이죠? A1과 A3의 등차 중앙이 A2니까 얘가 2A2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3A2가 15가 된다. A2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양수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A4는 A2 더하기 몇 D? 2D. 맞아요. A4가 0이고 5 더하기 2D인데 D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문제를 변형합니다. 음수는 맞지만 어떤 조건이 위배가 돼서 정수란 조건이 위배가 돼서 두 번째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펜 내려놔. 됐어요? 오케이? 된 거 맞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못 잡았어. 이 조건을 빼버리고 그냥 공차가 0이 아닌 실수란 조건으로 문제를 바꿔버리면 이해돼? 0이 아닌 실수라고 바꿔버리면 얘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수라고 가정했는데 음수가 나왔잖아요. 이 문제 뭐로 바뀝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바뀌는 거지. 충분히 변형 가능하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정수 조건 빼버리고 실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 문제 그대로 듣고 얘를 실수 바꿔버리게 되면 답은 요거 하나.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몇 번째랑 구할 수 있는 거야? 9번째랑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냐? 이해돼? 그럼 만약에 시험장 가서 여기서 답을 내버리고 끝나고 여기까지 답 내는 거 훈련한 사람들은 이게 실수로 바뀌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외워서 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시영 알겠지? 현정이 알겠죠? 오케이. 서희 알겠어? 이런 변형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된다? 공차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라면 얘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5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됐냐? 54번은요. 지난주 주간 테스트 나왔던 문제인데. 그쵸? 풀어볼까요? 이해됐니? 풀었니? 자, 가볼까요? 요거 내용 정리 하나 합시다. 필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볼 거냐면 얘를 함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가볼게요. 알겠어요? 자, 우리 공차가 D라 그럴 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쓸게. 2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 식을요 잘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N
가로 안에 n에 관한 식을 쓸게. dn 플러스 2a 빼기 d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전개해주잖아? 이렇게 나오죠.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빼기 dn 이런 꼴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편의상 요 개수를 그냥 편의상 뭐 알파라고 잠깐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는 거니? 이런 구조가 됩니다.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알파 n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봤는데 어떤 식이 일반항이 어떤 꼴이라면 상수항이 0인 상수가 없죠.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라면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라면 걔는 등차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게다가 n제곱의 개수 2차의 개수가 2차의 개수 딱 보니까 2차의 개수만 보더라도 우리는 바로 등차수열의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죠. 2차의 개수가 뭡니까? 2차의 개수가 2분의 공차구나. 바로 우리는 공차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값이 하나 있죠. 모든 수열의 첫 번째 항 무조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무조건 S1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항을 구할 때 공식 안 쓰고 얘를 보자마자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공차가 나오고 첫째 항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이 공차에 따라서 첫째 항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공차가 양수라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공차가 양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원래 이렇게 아래로 부르겠죠. 왼쪽은 그릴 수 없죠. 우리 자연수만 정의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 두 개가 나옵니다. 공차 양수라면. 이해돼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부르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요 그림의 일부야. 알았지?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것은 1을 대입할 때 얘가 뭐예요? S1인데 S1과 A1을 갖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양수지만 첫째 항이 음수인 케이스고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S1이 돼서 이거는 공차가 양수면서 S1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기억나죠?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0, 양이니까 음수일 때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죠. 요 그림 때문에 그래요. 최소값. 이해됩니까? 공차가 양수고 첫째 항이 양수면 더할 때 계속 커지겠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복습이야. 적어야 돼. 전에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체크대 오다 봐주면서 이거 성희쌤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줬다 하더라고요. 했던 거야 다. 적어. 우진아 적어. 자, 공차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1을 대입을 할 때 이렇게 나오죠. S1이니까는 공차가 음수면서 첫째 항이 양수면 위로 볼록 함수가 나오고요. 얘는 공차가 음수면서 첫째 항이 음수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시험에 출제할 때 얘 같은 거 내고 싶진 않겠죠? 특징이 없죠? 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가 이런 문제 풀 때도 활용이 되지만 언제 활용이 되냐? 이런 함수적 관점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우리만 풀었는데 수업 시간에. 합의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해석이 있으면 편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돼요?
SN의 절대값 관련 문제. 필기 좀 꼼꼼히 해봐. 합의 절대값 관련 문제 풀 때는 함수적 관점 접근해야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절대값 치면 어떻게 그림이 바뀝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별로 안 쓸 것 같고, 그치? 뭔가 이런 그림에서 뭔가 쓰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풀 거예요. 이거라면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여기 6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3이면 여기 6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라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면 애초에 S3은 애초에 양수였고 S6은 애초에 음수였다는 거죠. 절대값을 풀 때 바로 풀리죠. 그런 거 풀 때 쓰는 거야. 니네 이런 거 풀 때 이 공식을 쓱 대입해서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구분한다? 시험장 가면 시간 없어요. 그쵸?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예를 들어볼게. 이런 그림이라면, 원래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딱 그어서 절대값 S3과 절대값 S6이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는 S3은 애초에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치? 이게 애초에 음수였다 꺾고 올라간 거니까 나올 때 못 알고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케이스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럴 때 팁으로서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원하면 월요일날 문제 풀 때 갖고 올게. 풀어줄게. 알았지? 실제 기출문제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빨리 푸는 문제 같은 게. 알았니? 제 강의 노트에도 있어요. 강의 노트 다른 말 드릴게요. 등차수의 강의 노트 거기 다 있는 문제야. 우리 반은 했지만 까먹었을 거고. 알겠냐? 이해되죠? 이럴 때 도움이 된다. 체크하시고 문제 갑시다. 자,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 그러는데 이거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을 구하래. 몇 점짜리예요? 4점짜리인데 되게 쉬워요. 잘 봐. 내가 지금 되게 쉬워요 그랬지? 맞아? 내가 말한 쉬워요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등차 수열의 합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쉬운 거예요. 수식으로 가면 좀 어려워요. 알았죠? 뭔지 알겠습니까? 가보자. 첫째 항이 얼마? 50.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야. SN을 구할 수 있겠죠? SN 구해볼까요? 2분의 N 곱하기 2A인가요? 100.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암산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4N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N 곱하기 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04니까 104, 104, 104, 104, 52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요거의 뜻은 뭐예요? SM 플러스 SM 플러스 1 플러스 SM 플러스 2 플러스 SM 플러스 3 플러스 SM 플러스 4 요 5개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 그 소리지. 그치? 맞아요? 그래프를 봅시다. 위로 볼로 0 여기가 얼마예요? 26이죠? 이게 SN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야? 딱 하필 13이야. 니네 요 Y 값들의 합이 가장 크려면 최대값 가장 큰 값들만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5개 더할까 봐. 얘를 기점으로 대칭성이 갑니다. 여기가 얼마일 때? 12가 되면 여기 얼마가 되죠? 14가 되고요. 여기 얼마죠? 11이 되면 여기 얼마입니까? 15가 돼서 봐봐. S11 더하기 S12 더하기 S13 더하기 S14 더하기 S15를 더한 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돼? S11, S12, S13, S14, S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M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의 대부분의 풀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인데, 이렇게 안 푼 친구들 중에서 예전에 풀이를 봤던 이렇게 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이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K가 M부터를 1부터 M 더하기 4 SK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M 빼기 1까지 SK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같은 식 맞죠? 그리고 요거를 수 대입해서 6분의 1 시험 망해. 시간 없었어요. 그 시간 없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치? 이렇게 푸는 것도 틀린 풀이는 아니지, 얘들아. 맞아요? 맞죠?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함수적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됐니? 어떻게? 일반항 구해서. 그렇게 푼다. 근데 이게 SM부터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여기 일반항이 AK가 아니라 SK예요. 여기 일반항 AK가 오면 말대로 첫째 항이 양수,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SK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상황이. 이해되죠? 이렇게. 됐어요? 자, 54번이었고 이따 또 질문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 자, 그 다음에 좀 쉬운데 56번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62번 풀어볼래요? 62번 얘가요 아까 제가 했던 문제죠? 62번 봐봐요. 봐봐. 이렇게 주어지면 조금 쉬운 문제라 그랬지, 아까 했던 거. 맞죠? 62번 풀어볼게요.